16S1P 48V 30A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판 1mm 두께의 판을 8mm 구멍으로 뚫으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 8mm냐면 2mm의 여유를 두겠습니다. 편차를 움직이는 편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스틱을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배터리 상태를 전압을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전체를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16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동시에 균등 충전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균등 충전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30A에서 가령 8시간 정도를 충전하게 되면은 다 들어가고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전압이 약 3.5에서 3.6이 나오게 됩니다. 일정하게 전부 다요. 그럼 이것이 균등화가 된 것입니다. 균등화를 마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나중에 애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꼭 초기에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균등화 작업. 그 다음에 단자를 알루미늄 단자를 배터리당 2개니까 3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알루미늄 대를 만드는 것을 32개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32개로. 그리고 체크할 것은 배터리의 단자가 튼튼하고 정확하고 야마가 클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적은 것이 6m, 큰 것은 8m가 좋습니다. 큰 용량은 8m로 조립하는 것이 꽉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6mm 단자로도 적당하고 6mm 볼트를 레이저로 용접된 배터리가 준비된 것이고, 배터리는 용량이 좋은 고산 배터리로 출력이 좋기로 전평이 나 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이제 단자를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선 방지를 위해서 다시 짧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자가 배터리의 변형으로 닿게 되면 불이 나거나 스파크가 나서 타거나 성능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자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루미늄 1mm 두께면은 적당하고 좋습니다. 들기도 좋고요. 또 구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자 위에는 항시 스프링 와샤를 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풀림을 방지하고 꽉 조여주고 전기를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통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48V의 30A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전기 자전거 외에 스테커라는 소형 리프터와 그 다음에 사륜 오토바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외 산업용으로도 많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샘플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엄청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잘 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자를 스프링 와샤를 끼웠으면은 플랜지 너트, 6mm 플랜지 너트라고 국내에서 생산된 너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임시 조여주겠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당한 토크로 조여주게 됩니다. 복살로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시간 때문에 숙달이 됐기 때문에 임팩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복살로 적당히 조여주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준비된 케이스에 집어넣습니다. 준비된 방향으로, 계획된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시 확인, 또 확인,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PVC 간격바를 놓고 서로 닿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 작업을 했습니다. 최소한 케이스도 최소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배터리의 크기에 비슷하게 가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배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세 배속 돌렸기 때문에 빠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웨어를 넣어서 구성을 맞춰 봅니다. 다음에 BMS 회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MS 회로는 C 단자와 마이너스 B 단자가 있습니다. 지금 C 단자에 압축 단자를 16에 6P짜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선을 꼈습니다. 딱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경쾌하게 들어가네요. 밸런스 회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BMS 회로를 넣어봤습니다. 밸런스 회로를 제자리에 놓고 위치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배선의 길이를 맞춰봤습니다. 임시의 가이드로 지나갈 위치를 잡습니다. 밸런스 회로에 배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입니다. 일단은 밸런스 회로를 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길이에 적당한 선을 자르고 그리고 끝을 까서 압축 단자에 정리해서 배터리의 단자에 넣습니다. 밸런스 회로는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BMS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의 전압 차이를 미세한 것은 BMS에 잡을 줄 몰라도 미세하게 더 벌어지는 것은 BMS에 잡지를 못해서 BMS의 작동 원리대로 차단시킬 수밖에 없지만은 그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밸런스 회로로 오차 크게 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는 것이 밸런스 회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 회로를 좋은 것을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고 균등화시킨 배터리로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꼭 필수 장치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란스웨어를 써봤지만은 위험한 것도 있고 안전하게 오래 쓰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경험으로 통해서 어떠한 바란스가 좋은지는 자신의 경력에 의해서, 여러 경력에 의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배선은 순서대로, 항상 순서대로 -B, 그 다음에 1번서부터 16번 총 17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회로가 틀리기 때문에 회로들을 항상 숙지해서 실수하지 않게 컨트롤 배선을 연결해야 제 역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란스 회로는 BMS 회로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바란스 회로가 17P가 연결되면 바로 바란스는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배터리 쓰는 부품들은 바란스 회로나 BMS나 안전하고 용량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 역할 다 하는 것이 좋은 바란스 회로고 좋은 BMS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고장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일을 다하는 바란스나 회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자를, 압축 단자를 조일 때나 그 다음에 배선을 깔 때나 조심해야 될 것이 선을 끊어먹지 않아야 되고, 또 단자를, 압축 단자를 넣고 단자 프레스로 단자공으로 조일 때 너무 꽉 힘있게 누르게 되면은 중간에 선이 눌려서 끊어지는 것이 안 보이는 상태로 조입이 될 수가 있는 위험한 상태이고, 그것이 감각으로 배어 있어야 하며 적당히 눌러서 적당한 힘으로 눌려져 있으면 그것을 살짝 당겨서 확인할 줄 아는 확인 정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확인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다 하면은 그것을 믿고서 조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덜 조이거나 너무 꽉 조여서 끊어진 것도 모르고 덜 조여서 전기가 그쪽에 덜 조인 부분이, 덜 누른 부분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거나 그런 현상이 간혹가다 생기게 됩니다. 초보자들은. 그래서 초보자들은 거기에 염두를 두고 항시 17가닥 컨트롤 배선을 단자로 조일 때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하며 그것이 성능에 좌우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배선, 컨트롤 배선을 조일 때도 처음부터 전동 임팩을 바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30A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축도 아주 단단하게 조여버리면 축이 비틀려서 나중에 배터리가 못 쓰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30A나 50A 정도는 적당히 조이지 않은 그 파워령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 작업은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 단자를 연결을 해서 BMS에 연결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르고 압축단자를 적당히 넣고 압축단자 프레스로 적당히 찾아 올리면 완벽하게 조립해서 땡겨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볼트와 낫으로 단단하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도 연결이 잘 안되면 타버리게 됩니다. 연결이 안되면, 적게 연결되면. 그래서 항상 적당한 힘, 눌린 힘으로 손수, 스파나로 조여주거나 임팩으로 조이더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나 2개로 조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또 조이고 확인하고, 방향 확인하고 또 조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선 쪽도 준비를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조여줍니다. 적당한 힘으로 세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수축 튜브를 씌워줘서 서로 맞닿는 합선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수축 튜브로 히팅을 시켜서 이쁜 모양으로 잘 잡아주는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면 BMS가 준비되었고, 이 BMS를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B선을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너무 짧으면은 나중에 애를 먹고, 너무 길게 잘라도 서로 중복되게 꼬인 현상이 생기니까 그것도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BMS가 준비돼서 이제는 조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 BMS는 48V에 100A짜리로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8V 30A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성능도 검증되고 좋습니다. 인공지능형 BMS입니다. BMS 컨트롤 배선을 2.5 스키아의 6mm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연결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스파크라고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간혹가다 스파크에서 팀이 생기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빨티 1번의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BMS의 좋고 나쁜 것은 뭐냐면, BMS는 끊어줄 때 끊어주고, 그리고 다시 연결할 때 연결해주는 그러한 연결 동작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용량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용량이 적당한데도 그 용량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주는 BMS가 좋은 것이고, 또 사소한 고장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바란스 역할도 자체에 있는 것이 좋은 바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BMS를 써보고 좋고 나쁜 것을 써본 후에 판단이 되니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BMS를 사서 쓰는 것이 좋고, 남이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아야 하며, 그 다음에 과충전에 끊어지고 과방전에 끊어지고, 그
그 다음에 밸런스 각 셀 간의 차이가 0.12V 이상이 되면 또 끊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성능이 오래가고 또 과충전 방지가 돼서 배터리 간의 성능이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컨트롤 방식은 16개 셀이 일정하게 충전되고 또 방전할 때 일정하게 방전되는 것이 좋은 배터리와 BMS의 역할이며, 그 보조 역할을 BMS가 못하는 보조 역할을 바란스 회로가 보조로 맞추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또 BMS가 충전할 때 14.6V 이상, 예를 들어 14.7V에서 끊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BMS이고, 또 과충전 개별 충전 시 각 셀의 전압이 1.2V 이상 차이 나면 끊어주는 것이 BMS가 좋은 BMS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3박자가 맞추려면은 배터리도 줘야 되고, 배터리가 자체 방전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며 오래 가는 것이죠.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는 것. 그리고 충전도 개별적으로 충전이 어느 정도 고르게 다 되는 것이 좋은 배터리이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은 BMS입니다. 물론 조립 과정도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죠. 컨트롤 배선도 정확한 번호대로 조립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5번이 4번하고 바뀌고 4번이 5번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전압이 틀리게 돼서 나중에 출력의 전압이 안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틀리게 조립했어도 전압이 나온다면 그것은 안 좋은 BMS고, 예를 들어서 출력 전압이 48V 조립을 해서 예를 들어 52V 이상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 확인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립할 때 신경 써서 조립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그러겠죠. 아주 빠르기도 하겠죠, 그것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립하는 것이 좋고, 조심해 조립하는 것이 좋고, 또 단단하게 조립하는 것이 좋고, 적당하게 조립하는 것이 좋고, 빠르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서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서서히 하나하나 조립하다 보면 재미도 붙게 되어서 나중에 그 배터리가 제 성능이 나오고 제 수명이 나올 때는 그 작업의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기도 어느 정도 좋은 건 쓰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배터리 BMS가 다 제어해 준다 그래서 다 아무 충전기나 쓰는 것은 안 좋게 되겠죠. 1차적으로 충전기가 14.6V에서 끊어주는 안정장치가 첫 번째 돼야 되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충전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14.6 이상 뭐 14.8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BMS에서 또 차단시켜주는 것이 제2의 안전장치고, 그렇게 3박자가 맞아야 안전하게 오래 쓰게 되는 것이며 화재 위험도 없고, 또 충전이 잘못돼도 BMS 끊어주고, 또 BMS가 이상이 있게 되면은 충전기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항시 좋은 BMS와 좋은 충전기는 세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고객분들도 충전기는 허접한 걸 쓰지 마시고, 검증된 것, 좋은 것, 충전기도 차단기가 되어 있는 것, 그냥 사시구매에 꽂으면 바로 충전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충격파가 있습니다. 사시구매 돼지꼬리를 꽂고 그 다음에 차전기 내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동을 시작하고, 끌 때에도 충전기에 온오프 스위치를 먼저 끄고, 그리고 돼지
포를 뽑는 것이 순서고 문에 쓰는 안전장치의 요령입니다. 자, 이제는 BMS의 컨트롤 배선도 서서히 완성되어 갑니다. 적당한 길이와 적당한 코스와 적당한 압축 단자의 조임, 그리고 집중력 있는 제 위치의 조립, 그것이 중요하겠죠. 또 임팩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힘이 일정치 않게 들어가면은 저 약한 6mm의 볼트에 너무 꽉 조여지게 되면은 나중에 풀리지 않게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축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장의 원인이 모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다고 임팩을 쓰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복수알로 천천히 적당히 조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BMS 컨트롤 16P도 다 조립이 됐고 출력선도 조립이 됐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임팩을 쓰지 않고 복사알로 적당한 힘으로 너무 세게 조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축이 돌아버려서 큰일 납니다. 적당한 힘, 하다 보면 적당한 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약한데 하는 느낌과 이건 너무 센데 하는 느낌, 이 정도면 적당하다, 찌기에 잘 조여졌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경험과 파워와 조임이 일치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오점을 방지하는 것이 스프링 와샤를 끼웠기 때문에 그 오차를 감지해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시 복사를 준비해서 조여주기를 권장드립니다. 단단하게 압축단자 되어진 10cm 정도의 시누스키아 길이를 케이블을 만들어서 수축테이블을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단자 두 개를 더 확인해서 복사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소리가 경쾌하고 좋네요. 그리고 복사로 채워줍니다. 이 정도 모든 재료가 준비돼서 이 정도를 조립하게 되면은 숙달된 기술자 같으면은 한 4-5시간 정도 소요되면 되고, 초보자들은 하루 내내 해야겠지요. 확인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틀 3일 걸려도 단단하게만 되고 배우면서 공부하면은 점점 조립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실력이 늘고 하면은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겠지요. 해달라고. 네, 그때는 자신 있게 해도 됩니다. 또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교조해서 12V나 24V, 48V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48V까지도 인체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또 스파크 튈 때는 약간씩 놀래나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보는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 볼 만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된 것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중국에서 조립된 것은 이렇게 조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 기계로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도 있고, 또 조그만 회사들은 자재로 좋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든 내 배터리만은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조립된 것으로 믿어야겠지요. 자, 출력이 나오는지 컨트롤러 BMS C 단자에서 한번 재고 마이너스 B 단자에서 재가지고 전압이 일치되면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잘 조립된 것으로 마무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C와 마이너스 B도 확인이 됐고 일치하는 것 확인이 됐고, 지금은 컨트롤 배선 정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검은 선 두 선은 지금 만지고 있는 두 선, 왼쪽으로 들어있는 두 선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선입니다. 온도가 과대 예를 들어 60도 이상이 되면은 BMS에 차단이 되게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의 온도로 보면, 온도 센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잡고 확인하면서 보면서 항의로 묶음 작업을 합니다. 이 배터리도 완성이 돼서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나 스테커라든지 아니면 산업용으로 쓰면서 성능을 측정하게 되면은 어떤 측정이냐면은 출력 후에 충전 방전이라고 그러죠. 방전 후에 충전하면서 방전할 때 시간 체크와 또 충전할 때 전압이 몇 볼트까지 충전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전 시간 확인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각 16개의 배터리 셀 전압 차이를 측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균등히 맞아떨어지는 배터리는 굉장히 성능 좋은 배터리로 취급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란스회로나 BMS가 최상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충전기도 좋아야겠지요. 절대 싸구려나 허접한 거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온도 센서 한쪽은 왼쪽에 넣어놓고 한쪽 우측으로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바란스회로 쪽으로, 하나는 BMS 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력과 입력을 재보는 걸로 되겠네요. 자, 마우스 B쪽과 마우스 B쪽 56, 54.9, C쪽 54.9, 예, 동일합니다. 54.9, 네, 54.9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C쪽과 마이너스 B쪽 일치합니다. 방향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또 확인, 확인 또 확인,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확인이 마냥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모든 출력이 54.9로 확인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만져가면서 느낌으로 또 확인, 또 손댈 데 없나 또 확인, 볼트 나트 다 조여졌나 확인, 확인의 확인, 또 확인의 확인. 아주 좋습니다. 확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확인. 자, 이제 출력선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모양을 벌릴까, 왼쪽으로 뺄까, 가운데로 뺄까 하다가 위치를 가늠합니다. 자, 이제는 16S1P의 완성된 작업입니다. 출력선을 한쪽 몰아서 한쪽으로 뺐네요. 그리고 전기에 나가는 흐름 방향 다시 재확인. 네, 좋습니다. 출력 플러스로 나오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